필수 예제 1번입니다.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넣어 놓았는데요. 요 곡선 그래프를 활용해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확률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쵸? 정규 분포에서는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결국 확률 변수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다는 것은 이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17과 23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7이 이쪽에 있다면 확률 변수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이쪽에 되겠죠. 왼쪽. 그럼 이 17보다 작거나 같은 쪽과 이 경계선,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17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넓이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넓이가 같아야 하니까요. 23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이 평균 m 값을 기준으로 떨어진 길이가 똑같으면 대칭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알파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평균으로부터 알파만큼 떨어진 지역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쯤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23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확률 변수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러면 그때 확률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네,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확률 변수 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때의 확률과 이때의 확률 값이 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17과 23의 가운데 평균이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과 23의 가운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뭐랑 똑같다? 평균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분자를 더해보시면요. 분자가 40이 되니까요. 2로 나눠주면 평균값은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답에다가는 20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4,2의 제곱을 따를 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문제 읽어보고요. 알게 된 데이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가요. 4,2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정보는요. 평균값이 앞쪽에 써지는 거죠. 얘가 평균입니다. 따라서 평균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써지는 것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지금 2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표준 편차는 자연스럽게 2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a-3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최대가 되는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써보면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a-3과 a 플러스 1 사이의 확률 변수가 위치할 때의 확률 값을 구해주시는 거죠. 자, 확률이요 최대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이 최대라는 것은 이 친구가 지금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넓이가 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정규 분포 곡선을 제가 미리 하나 그려 놓았기 때문에 얘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평균값에다가 4를 위치시키도록 하고요. 이제 이 a-3과 a 플러스 1을 위치시켜야 하는데 어디다가 이 친구들을 위치시켜야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a-3과 a 플러스 1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서로 4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값을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리는요 2랑 5가요 3만큼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에서 2를 빼서 뒤에 있는 좌표에서 앞에 있는 좌표를 빼주시면 그 값이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숫자는 3만큼 차이 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a 플러스 1에서 a 마이너스 3을 뺐더니 그 값이 4가 나와서 우리는 4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만큼 떨어진 친구를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어느 쪽에 위치를 시켜야 가능한 넓이가 최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보시면요. 가운데 평균 쪽 부분이요. 가장 넓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좁은 넓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길이 4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더 적은 넓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많은 넓이를 가지려면요. 이 평균 근처에 이 폭이 4가 되게끔 위치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냐면 가능한 이 평균 근처에서 많은 넓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평균 근처에 4만큼 떨어지게 위치시켜주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지게 이렇게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친구가요. 바로 a-3이 될 테니까요. 여기가 a-3이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친구가 a 플러스 1이 될 테니까요.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과 a 플러스 1이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그때 해당되는 넓이가요. 얼만큼이 되냐면 지금 여기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그나마 넓이의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시켜줘야지만 넓이는 이 정규분포 곡선 안에서 최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확률이 최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도요. a-3과 a 플러스 1의 가운데에 바로 이 평균 4라는 값이 위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a-3과 a 플러스 1의 중점에 뭐가 위치한다? 평균 4가 위치한다라는 것의 특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좌표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준 그 값이 평균값은 4와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 먼저 계산해 주시면 2a-2를요. 2로 나눠주셔야 되니까요. 계산하면 a-1이 될 텐데 그게 바로 4랑 같아야 해서 a값은 5라는 거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a값을 물어보았기 때문에요. 답에다가는 a값은 5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